안녕하세요. 삼원사 출판사의 황교진 편집장입니다. 예,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입니다. 네, 저희가 낸 신간 중에 그린 엑소더스라는 책이 있어요. 색깔도 그렇고 그리고 디자인도 참 개성이 넘치는데 이 그린 엑소더스 저자는 청지기 교회라는 조금은 이제 색깔 있는 개성 있는 그런 민중교회 담임 목사로 지내면서 기독교 환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더 덧붙여서 본인 PR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 청지교회 담임 목사는 그 2020년 12월 31일로 사임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정체성은 그린 엑소더스의 저자, 작가로 네. 정체성을 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작가님이라고 뭐 편한 대로 얘기하시죠. 네, 예, 그린 엑소더스 이 책은 지난 11월 그러니까 한 2개월 전쯤에 출간되어서 감사하게도 2세를 정말 짧은 기간에 코로나 기간 중에 정말 신간들이 어려운 중에 2세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북토크 하기 전에 제가 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독자 반응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환경보호라는 주제를 쉽게 풀어주어서 읽기 쉽고 재미도 있다. 디자인이 예쁘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편집하면서 느낀 바가 컸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공부가 됐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모두가 읽어야 될 환경서다. 지식을 넘어 행동이 필요한 시대에 환경행동 지침이 잘 담겨있다. 심지어는 이제 신학대학 교수님을 수업 교재로 쓰고 싶다. 이런 내용까지 정말 놀라운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지영 작가님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자로서?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무튼 그런 글들이 이렇게 책으로 편집돼서 나온 건 저도 첫 경험이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처음 낸 책이 그 사람의 인생을 쭉 끌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너무 첫 주제를 좀 거하게 잡은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 책 디자인이 좀 독특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마켓에서 포장지 용지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 친환경 재생지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팅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책들하고 이렇게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디자인적으로나 종이 질로 봤을 때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책인데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이 표지나 본문에 대해서 100%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책의 내용도 그렇고 재생용지를 써야 된다. 종이로 사라지는 나무들에 의한 일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출판사에서 그런 것들 잘 배려해 주셔서 코팅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재생용지를 사용해 주셔서 일반 용지보다 재생용지가 단가도 더 비싸고 사실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해주셔서 그 뒤에 이 재생용지로 만든 책에 마크까지 찍어주셔서 뭔가 뿌듯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그리고 이게 코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냄비 받침 같은 거를 잘 안 쓰겠다, 잘 두고 읽겠다. 그렇구나. 예,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이 방수 기능이 없으니까. 네, 베개도 되고 냄비 받침도 되고. 침 흘리고 그러면 좀 약할 것 같더라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저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굉장히 다른 저자들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종이 써달라, 코팅하면 안 된다, 되게 귀찮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 귀찮음을 이렇게 현실화했더니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기 편리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귀찮은 것들을 추구할 때 지구가 좀 더 깨끗해지는 이 책의 이제 제책 과정과 맞물리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디자인하신 분한테 제가 특별히 좀 감사드리고 싶은 게 표지 그림이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이 그린 엑소더스라는 제목을 그 그림으로 아주 잘 살려주셔서 너무 예쁘고 저희 그래서 사무국에서 이걸로 가방 같은 거 만들어서 팔자. 에코백. 네. 저작권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협의를 좀 잘 해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한현 사무국에서 쓴다면야 마음껏 허락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좀 재미있는 게 되게 새 배지를 이렇게 달고 있더라고요. 아, 예. 웬 새를 이렇게 가슴에 달고 있는 거죠? 이게 저희 2018년도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해마다 그의 환경 주제를 정해서 그거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뭐 생태 달력이나 뭐 저희 캠페인으로 풀어내는데 2018년도의 주제가 새였어요. 이 새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이라는 말에서 이게 줄여서 새가 된 거거든요. 이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고 하늘의 목소리를 땅에 전해주는 존재다. 그래서 새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노아가 방주 띄었을 때 새를 내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새가 항상 그 하늘의 뜻을 전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새를 보아라 공중에 새를 봐라 그쵸. 예수님이 보라고 했으니까 그걸 봐야 되지 않냐 네. 그래갖고 새를 캠페인으로 했었는데 근데 그게 좀 캠페인은 되게 좀 실패를 했습니다. 새를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왜요? 소리는 좋은데 네. 새가 날 쳐다보는 건 싫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 달력을 막 새밀화를 막 그려서 했는데 아침마다 새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너무 싫다. 그래서 그의 달력은 좀 약간 그 별로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예. 제목이 그린 엑소더스인데 그 엑소더스 하면 뭐 탈출, 그렇죠. 뭐 그리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성경에 꼭 출애굽기 외에도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그린 엑소더스가 딱 기억하기에도 뭔가 임팩트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이 제목으로 같이 가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게 사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사무국에서 장명 회의를 잠깐 이제 네. 일주일 정도 하면서 이제 네. 정해졌는데 애초에 이 책의 내용이 어쨌든 생태적인 전환을 얘기하는 거여서 생태적 전환을 얘기하는 성경의 어떤 은유 같은 게 메타포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출애굽 아니냐 전환에 있어서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독색 출애굽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성경 원래는 엑소더스는 그 번역하면 탈출기라는 뜻인데 원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뭐 독색 탈출 그러면 또 이상하고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아예 그냥 좀 글로벌하게 그린 엑소더스로 가자. 그래서 이름을 그린 엑소더스라고 지었는데 저희들 걱정은 사실 그거였어요. 뭐 독색 출애굽, 뭐 그린 엑소더스 그러면 그린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반대로 이해를 하실까 걱정을 했는데 대부분 그린 엑소더스라는 것의 그 이름만 들었을 때도 개념을 잘 좀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제목이 저는 사실 편집하면서 제목을 사실은 협의해서 짓지만 주도권 사실 편집자가 보통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연결자로서 정하는데 이 제목은 이제 이진영 작가님 쪽에서 얘기해 왔을 때 아, 딱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제가 기후 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과 교회 이런 제목인데 약간 학구적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궁금한 게 어느 순간부터는 기후 변화 얘기하고 지구 온난화 얘기하다가 최근 좀 들어서는 기후 위기에서 약간 이제 좀 두려운 마음, 좀 위기감을 걱정스러움을 들게 하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만큼 이 문제가 급박해졌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는 것 같고요. 원래 뭐 외국에서는 계속 그 클라이밋 체인지를 계속 뭐 사용하지만 저희 한국에서 쓸 때는 기후 위기라고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심지어는 기후 붕괴라는 말까지도 이제 사용을 하세요. 그만큼 기후 변화의 그 심각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요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위기 의식이 그 점점 고조되기 때문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2018년도 말에 그 인천에서 그 IPCC 총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2016년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그 세계 기후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2도는 너무 그 널널하게 잡은 거다. 1.5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인천 총회에서 2018년에 1.5도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넷제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뭐 10년 안에 45%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의 성패는 10년 남았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년 남았다 했으니까 이제 해 넘어갔으니까 9년 남았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일반 독자들이 잘 모르는 용어들이 나왔어요. 네. IPCC라든지 뭐 그 지구 기온을 낮춰야 된다. 네네. 뭐 이산화탄소 뭐 수치라든지 그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놨습니다. 그 지금 사실 세계적인 문제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재영 작가님이 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그 사무총장으로서 그 유튜브 방송을 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네. 바이러스가 악한 게 아니다. 그 바이러스와 인간과의 경계선을 인간이 생태 파괴를 통해서 침범해서 무너뜨린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고 결국은 바이러스와 계속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네. 그런 내용의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굉장히 좀 감명 깊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국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좀 이 시기를 견디는 데서 유념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뭐 우선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때도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병을 크게 앓는 분도 있고 뭐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뭐 이것 때문에 뭐 일자리 잃으신 분도 많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점점 이제 자주 출현할 거다라고 한 거는 오래전부터 사실 예측된 거거든요. 세계 식량 농업기구 같은 데서 다 리포트가 이미 나왔던 거고 근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쭉 갔던 거죠. 그게 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후 위기가 세계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바이러스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내 삶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는 그 타당성이나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지금은 이제 뭔가 큰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나 자세 같은 걸 전환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지금 뭐 이제 백신도 나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방역도 물론 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앞에 거에 뭐 백신에 대한 논의 그런 것들만 진행되고 있어서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논의가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이쪽 분들은 그래서 생태적 백신을 어떻게 이제 마련해야 되나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19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간과 자연의 경계선을 우리가 마구잡이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의 어떤 욕망,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그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었는데